안녕하세요. 올해로 34살이 된 여성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저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악몽이 펼쳐지거든요. 가끔 보는 인터넷 기사로 보고 있자면 당시의 기억들이 생생히 생각납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마다 좋은 작품이라고 하지만 저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 같아 못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따였던 저에게도 유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저의 과거는 초중고 모두 왕따의 삶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왜 왕따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고 일반적이라고 불릴 만큼 평범하게 지내왔는데 왜 그런 일이 있던 걸까요? 그냥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 괴롭히는 미나라는 아이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또래 친구들보다 이쁘장하며 키도 좀 큰 편이고 장난도 많이 치는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시발점일 수도 있겠네요. 저건 장난이구나. 친구끼리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고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그 애는 저에게 점점 더 심한 장난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실내화를 발로 차면서 웃으며 장난쳤습니다. 웃어 넘기다 보니 며칠 후에 창밖으로 실내화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들 무리랑 깔깔거리며 웃는 것이죠. 저는 째려보며 장난이 심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미안. 뭘 그렇게 무섭게 째려보냐? 네가 주워와. 뭐? 아, 개싸가지 없네. 친구들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뭐 이따구로 하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저는 미나가 저런 말을 할 때 내가 너무 화를 냈나? 라는 생각을 하며 다음 쉬는 시간에 주워왔습니다. 그럼 다 들리게 친구들한테 저거 봐! 진짜 좋았어! 내가 말했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날부터 반 친구들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악몽 같은 여중 시절의 첫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급마다 우유를 먹었는데 거의 대부분 저의 우유는 줄줄 흐르고 있는 제품이었고 먹다가 흘리기라도 하면 주위에서 욕하면서 웃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나의 다른 반 친구들이 제 사물함을 뒤지며 체육복도 가져가고 돌려주지도 않고 돌고 돌아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체육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속상해하실 부모님에게는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하다가 체육복 잃어버렸다고 웃으며 돈을 받았고 너무 자주 그러니 엄마가 용돈이 필요하면 그냥 말해. 거짓말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훗날 이 말을 한 것에 대해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죠. 시간이 흐르며 친구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필통의 펜들은 항상 없어졌고 공책들은 찢어져 있거나 낙서로 가득했고 교과서 또한 중간중간 찢어져 있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2학년이 되면서 미나와 다른 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2학년 반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학교에서 왕따로 낙인이 찍혀 있었죠. 1학년 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학교 끝나면 집으로 도망가기 바쁘고 어느 순간부터는 학교에서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괴롭혀도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하루하루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참고 참다 선생님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졸업이잖아. 소연아, 선생님이 반 애들한테 잘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반 애들한테 잘 말해준다는 담임 선생님. 잘 말해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종례 시간에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라.
또다시 교무실 와서 이런 소리 들리면 너네 다들 혼난다. 끝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다 들리는 말로 아 미친년 장난 좀 친 걸로 교무실 가서 앵앵거리다 오냐? 야 냅둬. 또 교무실 뛰어가겠다.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네. 일부러 지나가는 길에 책상을 발로 차고 아 미안 선생님한테 이르지 마라. 실수야 실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무서웠고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참아보고 고등학교 가서 다시 생활하자는 다짐으로 시간이 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고 다행히 민화하는 다른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고등학교 입학부터 저의 생활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매점이라는 곳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빵이고 우유고 사다 바쳐야 했죠. 그리고 담배 피는 애들도 많아지면서 애들이 담배 필 때 손으로 잡아주고 제 옷이며 손이며 전부 담배 냄새가 잔뜩 배었죠. 인상을 쓰거나 콜록콜록거리면 쌍욕을 퍼부으면서 재수없다고 하고 머리에 담배를 털기도 했습니다. 급식은 혼자 먹었으며 지나가는 애들은 제 머리 위로 국물을 흘리며 미안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언제부터인가 등교하면 책상 위에 흘린 우유, 라면 국물, 담배 꽁초며 쓰레기들이 잔뜩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반 애들은 킥킥대면서 웃었지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겨울방학이 끝날 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왕따야. 중학교 때부터 왕따야. 살려줘. 죽고 싶지 않은데 죽고 싶어, 엄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체육복 잃어버렸다는 거. 애들이 갖다 버린 거야.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샤워하는 거. 애들이 괴롭힌 냄새 없애려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울면서 전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아주고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년들 전부 죽여버리겠다면서 씩씩거렸지만 엄마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날 엄마와 함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2학년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동안의 사정들을 엄마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 소연아. 이렇게 계속 학교 다녀도 괜찮을까요? 경찰에 신고해도 별 소용 없을 겁니다. 자퇴하기에는 소연이 인생 어떻게 꼬일지 모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학교도 좋게 넘어가려고 하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번 힘써서 소연이 도울 테니 믿고 등교시켜 주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되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저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내일이 2학년 올라가는 날인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중학교 시절보다 더 힘들어질까봐 선생님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고 저는 평소처럼 등교했습니다. 역시 반으로 들어가자마자 킥킥거리며 쟤야? 존나 찐따 같긴 하네 하는 말들이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은 반으로 들어와 자신을 소개하였고 저를 부르며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쉬는 시간마다 와서 선생님 옆에 앉아 있으라고. 교무실 선생님들에게는 말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문제 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애들 앞에서는 꾸짖듯 부를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모두 교무실로 따라갔습니다. 앉아서 담임선생님이 내준 수학 문제들을 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밥도 교무실에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첫날부터 반 친구들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상은 예전처럼 라면 국물과 담배 꽁초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치웠고 반 애들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선생님의 부름에 교무실로 갔고 이런 날이 반복되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반 애들의 시야에서 멀어지니 저의 존재감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종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의 책상에 쓰레기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일찍 일어나게 되어서 학교에 조금 일찍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책상 위에 쓰레기들을 치우고 계신 담임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라면 국물과 담배 꽁초, 가래침 등을 닦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아는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왕따 생활이 끝났다 생각하고 미소를 찾아가고 있어 선생님도 힘내고 계실 텐데 이 상황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서 울다가 시간 맞춰서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잔 괴롭힘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우개 가루를 던진다거나 머리카락을 조금씩 가위로 자르기, 교과서 중간중간 매직으로 낙서를 하거나 없어지거나 체육복이 없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교과서에 없어진 부분은 선생님이 구해주셨고 체육은 아예 수업 시간에서 제외였습니다. 예전 생활에 비하면 저는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고등학교 3학년 또한 같은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같은 생활을 반복했고 선생님의 보호 아래 저는 왕따긴 하지만 내 편이 있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수능을 보았고 서울권의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졸업식은 가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지난 다음날 아침 저희 집으로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 번씩 드리며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선생으로서 지켜봐준 것 말고는 없다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의 초, 중, 고 시절에 친구들의 번호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 번호만은 남아있고 스승의 날이나 생일날은 꼭 연락을 드리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아내분, 사모님도 저를 알고 계셨기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 거고 찾아뵈려고 해도 못 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는데 땀 흘리시며 제 책상 위를 치우시던 모습이 떠올라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 인생의 단 한 명의 스승이며 학창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선생님이 이렇게 떠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쓰고 장지까지 다녀오며 선생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전쟁터에 무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갑옷과 방패가 되어 막아주셨고 그 방식이 꼭 옳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스승이었습니다. 역효과를 막아내고 최고의 효율을 찾아주고 제자의 총알바지가 되어준 스승. 저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고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